안녕하세요. 썰스타그램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저희 집은 부모님과 장남인 저, 그리고 막내 여동생이 그럭저럭 화목하게 지내고 있어요. 물론 겉으로 보기에만 화목한 거였죠. 부모님은 저와 여동생을 차별해 키웠거든요. 여동생은 저와 9살 차이가 났고 여동생이 태어나기 전까진 외동아들로 부모님과 친척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살았어요. 어린 나이였지만 여동생이 태어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정말 기뻤어요. 예뻐해주고 아껴줄 거라 굳게 마음을 먹었고 아빠와 함께 여동생의 선물을 고르기도 했었죠. 하지만 정작 여동생이 태어나고 모든 관심은 여동생에게로 향했어요. 물론 당연하겠죠. 당시 여동생은 갓난아기였고 어른들의 관심과 도움이 많이 필요했을 거니까요. 하지만 저도 어렸어요.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했죠. 부모님은 여동생에게 눈이 팔려 제가 학교를 가는지 시험을 치는지 관심도 없었고 소풍에도 학부모 참관 수업에도 학예회에도 심지어 초등학교 졸업식에도 오지 않았어요. 어떤 아이들은 제가 부모님이 없다고 놀려댔죠. 여동생이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와중에도 여동생을 미워한 적은 없었어요. 부모님을 미워하지도 않았고요. 다만 제게 관심을 주지 않던 부모님께 가끔 섭섭함을 느끼거나 동생에게 질투를 했었던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여동생에 대한 애정도 식었고요. 미워하지 않는 것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에 다른 문제라는 것을 그쯤 인지했던 것 같아요. 여동생은 부모님과 주변의 사랑에 관심, 사랑을 듬뿍 받으며 날이 갈수록 예쁘게 자랐어요. 눈치 볼 필요가 없었으니 조금 천방지축이긴 했죠. 제게도 가끔 도가 넘는 장난을 치긴 했지만 모른 척 넘어갔어요. 어느 날 동생이 제게 장난을 핑계로 제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발길질을 했고 저는 그런 동생에게 화를 냈지만 부모님은 오빠가 되어 동생에게 화를 냈다고 처음으로 저를 때리셨어요. 어린 나이였지만 아빠의 발길질과 엄마의 폭언에 이건 훈육이 아니라는 폭행이라는 사실을 인지했죠. 그래서 그 후로도 동생의 장난에 제가 반응을 하면 아빠는 바로 제게 손에 쥐는 가진 물건을 던지셨고 엄마는 제 뺨을 때리며 너 같은 것도 자식이라고 나왔다고 후회한다고 막말을 하셨고요. 동생의 장난을 넘어가게 된 계기는 아빠가 던진 유리컵에 머리를 맞아 이마가 찢어졌지만 온 얼굴이 피범벅이 된 저를 아무도 쳐다보지 않더라고요. 저는 혼자 화장실에서 울면서 세수를 하며 피를 닦아냈고 대충 약을 바르고 방 가장 구석에 웅크려 밤새도록 울었어요. 그때 제대로 치료하지 않아 이마에는 꽤 큰 흉터가 생겼고요. 동생에게만 관심을 주던 부모님이지만 제게도 그만큼의 관심과 애정을 주던 분들이셨고 그 사랑을 못 잊어 사랑받기 위해 노력도 정말 많이 했어요. 할 수 있는 건 공부 같은 것들 뿐이어서 제대로 된 학원도 없이 열심히 공부를 해 성적을 올렸어요. 그 결과 고등학교 1학년 첫 중간고사에서 저는 전교 3등을 했고 성적표를 가지고 부모님께 웃으며 달려갔지만 부모님은 제가 당연한 일을 했다는 듯한 태도로 잘했네 라는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이셨죠. 그 옅은 반응이라도 제게는 너무 소중했고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더 노력하면 내가 더 잘하면 부모님도 나를 인정해 주실 거라고 전처럼 나를 봐줄 거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제 착각이었고 제 욕심이었지만요. 날이 지날수록 부모님에 대한 인정 욕구는 사라지고 악만 남더라고요. 그 악에 바치는 감정으로 공부를 했고 저는 나라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든다는 대학에 당당히 정시로 입학했어요. 대학 합격 발표가 난 날에는 부모님이 저를 대견하다 해주셨어요. 칭찬도 해주시고 함께 외식도 하고 선물도 사주셨죠. 옛날 같으면 부모님의 관심에 기뻐했을 테지만 입시 과정은 너무 외롭고 힘들었기에 저는 사춘기 때도 부모님의 관심 없이 홀로 버텨야 했기에 그 관심은 너무 늦어버렸다는 걸 인지했어요. 그 전 부모님에 대한 기대가 바닥으로 내려앉았다고 인정했고 부모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가 아닌 제가 행복해지기 위해 더 좋은 사람이 되어 성공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죠.
뭐 과정은 어찌되었건 결국 저는 좋은 방향으로 자랐으니 아무렴 좋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대학을 다니는 중에는 기숙사 생활을 했어요. 가족끼리는 몸이 멀어지면 오히려 더 친해진다고들 하더라고요. 그게 맞는 말이라는 걸 대학에 다니면서 깨달았어요. 오히려 부모님은 제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 주마다 전화를 하여 근황을 묻거나 뭘 하고 지내는지, 밥은 잘 먹는지 걱정을 해주셨어요. 하지만 조금 늦게 간 군대에는 면회 2번이요. 절 찾지도 않으셨죠. 동생이 중학교에 입학해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고, 또 동생에게 관심을 주느라 바빠 저는 뒷전이었어요. 그때쯤에는 뭐 그러려니 했고요. 그런 환경에 있다 보니 동생과도 친하게 지내지는 못했어요. 오히려 서먹한 관계였죠. 제가 동생과 친하게 지내려고 해도 이미 부모님이 동생의 옆에 딱 붙어 제게는 눈길도 주지 않고 동생만 예뻐라 했었거든요. 그리고 전 군 제대 후 대학을 졸업하고 짧은 취준 생활을 끝으로 28, 누구나 이름을 들으면 아는 대기업에 취업을 했죠. 제가 취업을 한 이후로는 동생에게서 가끔 연락이 왔어요. 잘 지내냐? 오빠가 보고 싶다는 말 끝에는 언제나 용돈을 달라는 말이 붙었어요. 뭐 고3이면 한참 돈이 궁할 시기였을 테니까요. 사실 크게 관심도 없었죠. 부모님의 말을 건너 들으면 공부에는 취미가 없어 인문계 고등학교를 진학은 했지만 대학에는 뜻이 없고 만약 간다면 미용 쪽으로 진학을 생각 중이라고 하더군요. 그냥 그렇구나 싶었어요. 그제서야 너는 아무런 지원 없이 좋은 학교에 가 좋은 회사에 턱턱 취업했는데 동생은 그렇지 않다는 한탄 섞인 말이 들려왔지만 모른 채 했죠. 너무 늦은 말이었으니까요. 부모님과의 왕래도 가끔 기념일이나 집안 행사 때 보내드리는 용돈이 전부였고 저는 제 지인들과 또 대학생 때부터 만난 여자친구와 그리고 회사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어요. 사실 약간의 애정결핍이 있다는 생각은 했었는데 주변에서 인정받고 여자친구와 안정적으로 사랑을 주고받으니 더 이상 감정에 결여되어 힘들지도 않더라고요. 여자친구와는 내년, 늦어도 내후년쯤 결혼을 하자 약속했었어요. 그렇게 그럭저럭 평화로운 일상이 이어져 나갔어요. 하지만 동생이 대학에 입학한 후 크고 작은 일들이 터지더군요. 동생은 그 전까지는 용돈을 달라는 작은 연락들만 제게 건네오다 대학에 입학한 후로는 남자친구에게 사기를 당했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다. 술을 마시고 사고를 쳐 합의금을 물어줘야 한다. 친구의 권유로 불법 도박을 했는데 월세를 잃었다는 등 여러 이유를 들고 제게 자주 연락을 했어요. 부모님께는 죽어도 말할 수 없다고 오빠밖에 없다고 제발 도와달라는 그 요청을 저는 들어주면 안 되었지만 하나뿐인 여동생의 부탁을 단칼에 거절할 만큼 정이 없는 사람은 못 되었어요, 전. 여동생은 초반에는 엉엉 울며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부탁을 해오더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선 이런 일이 있으니 해결 부탁한다며 짧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여동생의 합의금과 법적 대행을 대신 해주느라 꽤 많은 목돈이 들었고 하다 동생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저는 결국 그런 부분들에 대해 여동생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도 이제 곧 결혼 준비를 하느라 목돈이 쓰일 거고 너도 성인인데 언제까지 내가 모든 뒷바라지를 해줄 수는 없다고. 다음부터 일이 터지면 부모님께 말씀드릴 거니 알아서 잘 처신하라고요. 동생은 알겠다고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연락 없이 잔잔하더군요. 결혼을 전후로 한 1년 정도?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말이 딱 맞는 말이었죠. 그리고 전 여자친구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은 행복한 신혼을 만끽하며 아내와 즐거운 나날들을 보냈어요. 하지만 그런 행복은 오래 가지 않았죠. 다시 동생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동생은 언제나처럼 사고를 쳤다고 돈을 좀 빌려달라고 이야기를 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여동생에게 들은 말은 제가 상상도 할 수 없던 말이었어요. 여동생은 본인이 임신을 했다고, 그런데 상대가 누구인지 모르겠다 이야기를 하더군요. 저는 어쩌다 그런 일이 있었느냐고 물었고 제가 돈을 대주지 않아 바에서 알바를 했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이차를 띄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는 네, 성매매를 했다고 고백하더군요.
그러면서 제게 하는 말이 그냥 두 사람이 자기 아이를 입양해주면 안 되겠냐고. 부모님한테는 죽어도 말 못한다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도와달라네요. 자기도 아이를 버릴 수는 없고 고아원에 보내 영영 못 보기도 싫다고. 오빠가 키우면 자기가 가져가서 돌보고 돈을 벌면 양육비도 보내주겠다고. 언제나처럼 울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말문이 턱 막혔어요. 쉽게 결정 내릴 문제도 아니고 전처럼 혼자인 상황도 아니었으니 아내와 상의 후 이야기를 하겠다고 했죠. 그리고 난생 처음으로 타인에게 제가 살아온 이야기와 동생과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아내는 동생과 제게 얽혀있던 일들이나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죠. 그냥 제가 평범한 집안에 특이점이 있다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여동생이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죠. 전 어린 시절부터 방치와 폭행을 당했다고. 부모님의 관심을 받고자 노력했지만 실패했고 포기했으며 취업 이후 동생이 저지른 일을 부모님 몰래 막아주고 있었다 이야기를 했어요. 아내는 제 이야기를 듣고 그건 가정폭력이라고, 방치도 차별이고 나쁜 건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견디고 이렇게 잘 컸느냐며 절 대신에 울더군요. 제 상황이 한 번도 눈물 날 만큼 힘든 줄을 몰랐어요. 제가 가족에 관해선 감정이 메말라 있었나 봐요. 아내의 말을 들은 이후로 내가 부모님께 또 가족에게 받은 건 없고 마냥 퍼주기만 했구나 싶었죠. 그런 식으로 대화를 주고받다 아내는 제게 정신과 상담을 권유했고 저는 그보다 급한 일이 있다며 동생이 마지막으로 이야기했던 내용을 아내에게 전해줬어요. 아내는 미쳤냐며 그게 무슨 짓이냐고, 네 동생도 어떻게 오빠라는 사람한테 그런 걸 부탁할 수 있냐고 화를 내더군요. 그러면서 제게 당장 짐을 챙기라고, 시댁에 가봐야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얼떨결에 아내를 따라 집으로 향했고요. 아내는 따로 동생에게 전화를 걸더니 당장 집으로 오라 소리를 지르더군요. 집에 도착해서 아무 말 없이 멀뚱멀뚱 앉아있는 절 대신에 아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아가씨가 많이 엇나가고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그게 무슨 소리니? 우리가 애를 얼마나 순하게 키웠는데 온 정성을 다 쏟고 온 사랑을 다 쏟았어. 아무리 네가 며느리에 이제 우리 집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 막내를 욕하는 건 넘길 수 없구나. 그런 내용이라면 들을 말도 할 말도 없다. 그 말에 저는 물었어요. 나한테도 온 정성과 사랑을 쏟았냐고. 당신들 아들인 나한테도 그 대단한 사랑을 주었냐고요. 부모님은 잠시 아무 말 없으시다 아빠가 갑자기 어디서 부모한테 눈을 치켜뜨고 큰 소리를 내느냐고 제 뺨을 후려치시더군요. 얼마나 세게 내리치시는지 입안에 피맛이 돌았어요. 늘 절 때리실 때는 훈육이 아닌 화풀이와 폭행이었죠. 새삼 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 바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생이 대학에 간 후 벌였던 일들과 사건들, 돈과 관련된 모든 일들을 쭉 읊었고 동생이 제게 받아간 돈들을 모두 빌린다는 명목하에 가져간 돈들이니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받아낼 거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동생이 성매매 업소를 전전하고 불법 도박을 일삼은 부분들은 정식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생 아이에 대한 건 나도 책임 못 진다고 셋이 알아서 해결하라고 했고요. 부모님은 제게 아이는 또 뭔 이야기냐고 물었어요. 그쯤 동생이 집으로 들어오더군요. 부모님인 사색이 된 얼굴을 동생을 붙잡고 네 오빠가 하는 말이 맞냐고, 정말 그런 짓을 한 거냐고 묻더라고요. 또 아기는 무슨 말이냐고 물었죠. 끝까지 제 말은 하나도 믿어주지 않는 게 참. 동생은 당황한 건지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오빠 다 말한 거냐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현관에 주저앉아 울더라고요. 동생이 울자 아빠는 또 제게 달려들어 절 폭행했어요. 아내가 옆에서 말렸지만 역부족이었고 저는 피하지도 않았죠. 한참을 맞다 보니 집에 경찰이 와 있더군요. 아내가 신고한 모양이었어요. 아빠는 가정폭행으로 바로 잡혀갔고 아내와 저는 진술서를 쓰러 따로 경찰서로 이동했고요. 가기 전 엄마에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나랑 얼굴 보는 마지막이라고. 나는 이제 이 집 사람들한테 휘둘리지 않겠다고요. 그 좋아하는 딸이랑 행복하게 살라고 했어요.
진술서 작성 이후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금전적인 부분에 관한 걸 받아낼 수 있는지 물었어요. 아마 동생에게 준 돈들은 받기 어려울 것 같다는 대답이 돌아왔고요. 돈은 애초에 받을 생각 없었으니 불법 도박과 성매매, 불법 업소 등에 대한 부분을 신고하기로 했고, 아빠에 관한 부분도 재판에 가서 지겨운 싸움이 되더라도 끝까지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고요. 현행범으로 잡혔으니 아마 법적으로 회피하긴 힘들겠죠. 동생은 이미 전과도 많으니 도박과 성매매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아마 제대로 된 일도 삶도 살아갈 수 없을 것 같네요. 인생 되먹을 대로 산 죗값을 받는 거죠. 제가 그렇게 받고 싶었던 사랑을 본인은 독차지해 놓고 그렇게밖에 인생을 살지 못했다는 게 참 안타깝네요. 모든 일이 대충 정리되고 저는 아내에게 나와 결혼해줘서 나를 이 지긋지긋한 집에서 구해줘 고맙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아내가 아니었다면 전 아직도 부모님과 동생의 울타리 속에서 괴로워했겠죠. 아직 젊고 살아갈 날도 많으니 저는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겁니다. 제게는 희망이나 다름없는 아내를 낳아주고 바르게 길러주신 장모님과 장인어른께 효도하고 평생 아내에게 헌신하고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 거예요. 여기까지 썰스타그램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